이번 시간 이후에는 C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운영체제의 핵심 컴포넌트들, 뭐 프로세스, 메모리, 뭐 이런 그 각각의 핵심적인 컴포넌트들과 관련된 프로그래밍을 해보면서 해당 기술을 깊게 이해를 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 사용할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실은 운동으로 말하면, 복싱으로 말하면 지금 계속 줄넘기를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리눅스라는 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서 C 언어로 뭔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당연히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사용법을 또 익혀야 되니까 익혀야 될 거고, 또 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몸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명령들도 익혀야 될 거고, 또 유닉스의 특수한 그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익혀야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하느라고 이제 계속 줄넘기를 한 건데,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되게 좀 하나씩 하나씩 찬찬히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생각보다 쉽네? 뭐 내가 원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때 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겁니다. 솔직히 조금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어쨌든 그 정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C 언어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기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는 기반 요소는 결국 핵심적인 거는 이제 시스템 콜입니다. 결국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운영체제를 다룰 수 있는 기술들을 실제 그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명령들을 사용을 해서 알아보는 건데, 그 운영체제를 제어한다는 것이 결국엔 시스템 코를 호출하게 되어 있겠죠. 운영체제와 관련된 것을 운영체제 외부에서 제어한다. 그러니까 사용자 영역에서 제어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영역. 자, 우리 운영체제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다 운영체제 용어는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영역에서 커널 영역, 운영체제를 뭔가 제어해보고 싶다라는 걸 이렇게 커널에 뭔가 요청을 해야 될 텐데, 이 요청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사실 시스템 콜이죠. 커널이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 콜. 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 하려면 당연히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겁니다. 시스템 콜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커널이 특히 C 언어, 유닉스 계열은 뭘로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이 커널 운영체제 자체도 C 언어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콜도 기본적으로 C 언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C 언어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안에서 이 시스템 콜을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이 C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 언어로 사용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커널 영역에 호출을 해서 커널을 이제 뭐 커널의 정보를 알아본다든지 제어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역시 이제 시스템 콜이 원래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렇게 좀 유사한 거를 이렇게 묶어서 라이브러리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이제 API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라이브러리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쓰게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스템 콜 보면은 C 언어 결국에는 함수를 설명을 할 거고, 함수의 사용법을 설명할 거고, 이 함수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니까 이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세요,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식으로 커널을 제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부 동작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 언어는 당연히 컴파일이 필요한 언어죠. 인터프리터 언어가 아니라. 그래서 C 컴파일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용자 영역에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커널을 한 번씩 제어해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콜에 대해서는 우리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시스템 콜은 리드, 라이트, 오픈 같은 주요 시스템 콜이 있는 거고, 리눅스, 유닉스도 C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스템 콜도 C 언어로 구현한다. 예, 그건 아까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콜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도 이제 예전에 그 운영체제 단에서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콜 함수가 컴파일이 되면 요런 int라는 이 인스트럭션, 좀 글씨가 좀 안 이쁘네요. 이게 제가 이걸 한쪽에다 놓고 쓰니까 되게 이게 글씨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인스트럭션 코드. 이게 CPU가 제공하는 코드겠죠? 네. 그래서 이 CPU가 제공하는 이 인스트럭션 코드 중에 int라는 명령이 있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일으키는 거고, 요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번호는 무조건 0x80. 0x80은 128번 정도 될 겁니다. 10진수로. 이 10진수 128번으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때 여기에 시스템 콜도 다 번호가 있죠. 시스템 콜 번호를 이 EAX라는 레지스터, 우리 컴퓨터 구조에서 배운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BX에다가 이 시스템 콜도 결국에는 함수기 때문에 함수의 인자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U는 int라는 명령을 만나게 되면 사용자 모드를 커널 모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운영체제가 부팅할 때 적어두었던 interrupt descriptor 테이블에 가서 이 0x80에 해당하는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엔 PC를 바꿔주는 거겠죠. 지금 제가 컴퓨터 구조까지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자, 프로그램 카운터에 이 주소를 써주게 되면 그 주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 주소가 실제로는 어떤 함수로 써져 있느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콜이라는 함수가 적혀져 있는 주소로 주소가 적혀져 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이라는 함수로 이동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때 시스템 콜이라는 함수에서는 EAX에서 시스템 콜 번호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파일 오픈이라는 오픈 함수라면 EAX에 5번이 번호가 들어가게 되고, 이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커널 안에 있는 함수, 실제로 그 해당 실행을 담당하는 sys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 요때 인자는 EBX에 있는
인자를 요 sys 오픈이라는 함수에 넘겨줘서 실행을 하게 된다. 어떤 모드로? 지금 커널 모드로 들어왔죠. 커널 모드를 실행하게 되고, 이게 다 끝나면 사용자 모드로 바꿔서 다시 이 시스템 콜을 호출한 응용 프로그램이 다음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요거는 이제 운영체제에서 우리가 한번 깊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컴퓨터 구조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I, 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이것은 이제 시스템 콜을, 사실은 시스템 콜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포크라는 함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프로세스, 포크라는 이렇게, 사용자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서 특별한 케이스일 때 이런 시스템 콜이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끔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랩핑 한다고, 그러니까 랩핑? 그러니까 이렇게 포장한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하기 쉽게 일종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 시스템 콜은 사실은 좀 시스템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너무 많은 옵션이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기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함수로 바꿔놓고 그 안에서 이제 딱 필요할 때 그 해당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끔 하면 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랩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사용자는 프로그래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고, 또 요렇게 랩핑한 거를 라이브러리에 넣어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API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솔직히. 이 라이브러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동적 라이브러리. 이거는 저희가 이 단원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챕터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용어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라이브러리, 동적 라이브러리 있고 뭐 정적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프로그램을 메인이라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콜도 쓰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도 쓰고 그럴 겁니다. 그 라이브러리는 이미 컴파일이 된 상태로 어떻게 바이너리 형태로 있어요. 바이너리 형태로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이 특정 라이브러리에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이브러리를
다시 컴파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바이너리에다가 이 실행 파일의 코드를 바이너리로 만든 거, 컴파일한 이 코드를 이렇게 붙입니다. 자, 붙여서 이거를 가지고 실행 파일로 만들어요. 네. 이때 정적 라이브러리는 이 실행 파일을 만들 때 아예 딱 갖다가 같이 붙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라이브러리 그 코드 바이너리를 아예 그냥 이 실행 파일 안에 붙이는 거고, 동적 라이브러리는 이 실행 파일이 있고 어떤 그 바이너리 라이브러리를 썼으면 이 라이브러리를 이 실행 파일 안에 이 관련된 함수가 있긴 하지만 이 실행 파일이 실행할 때 이 함수를 실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그 순간에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참고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은 이 동적 라이브러리를 포함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지고, 이게 실제 프로세스로 실행을 할 때 그 라이브러리 필요할 때만 해당 라이브러리가 프로세스 안으로 올려져서 해당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미리 컴파일이 된 형태죠. 메인 함수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만 하는 거죠. 호출만. 그렇죠. 그래서 이 실행 파일 컴파일한 코드는 그대로 놔둔 채 그대로인데, 이 라이브러리가 바뀌면, 여기가 바뀌면 다른 바이너리로 컴파일이 되거나 이러면 이 동작이 다르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호출하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타서 다시 리턴을 하게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API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보면 응용 프로그램과 분리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많이 잘 만들어 놓으면 실행 파일을 만들 때는 그 라이브러리를 호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라이브러리가 뭔가 더 개선이 되거나 업데이트 시키려면 우리가 만든 응용 프로그램은 컴파일을 재컴파일 할 필요도 없이 이 라이브러리만 바꿔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실행 파일이 정상적으로 좀 더 개선된 기능으로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PI는 이렇게 실행 파일과 분리된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고, 이 장점은 그러면 API 쪽 라이브러리 쪽만 업데이트 시키면 여러 가지 실행 파일도 같이 기능이 업데이트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함수의 실행 속도를 5초에서 1초로 바꾸는 이 기능을 이 라이브러리에 넣어서 다시 이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치면 이 실제 실행 파일은 전혀 손댄 것도 없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 실행 파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